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이 집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마당도 상당히 넓고요. 뒤돌아서면 여기 강변뷰도 장난이 아니에요. 현재 반값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낙찰받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바로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입니다. 현장 한번 살펴보고 경매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입니다. 서면. 지도로 보시면은 대략 위치가 이렇습니다.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고 지금 홍천군 시내는 한참 동쪽에 있고요. 자, 그만큼 서울이 가깝죠. 홍천군 서면은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홍천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기 강촌 IC와 상당히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경매 물건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홍천강이 흐르는 약간 물놀이 마을, 여기 서면 계알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전원주택이 토지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요 메인 국도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진출입이 우선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집이 앉아있는 방향은 남서향인데 거의 남향이고 이 집 앞으로 이렇게 홍천강이 흐르는 모습을 딱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조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인 국도에서 바로 이렇게 마을길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마을길이 아주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아리 유원지라고 간판이 보이네요. 마을길로 들어오면 이 길이 굉장히 아름답죠. 빛도 잘 들고 강가도 참 아름답고 좀 더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경매 물건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도로가 있고 요 경매 물건의 토지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로 진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요 마당, 요 토지가 대략 5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93평인데 땅이 굉장히 넓죠. 뭐 마당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축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땅 모양을 미쓰고 부동산에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선 땅이 493평인데 이렇게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여기 우측에 있는 땅은 대지고요. 왼쪽에 있는 땅은 전입니다. 농지예요. 그러므로 기본 농지증은 필요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 도로 관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누르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집과 국공유지 도로가 딱 붙어 있죠. 지금 이건 도로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딱 봐도 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상 면적만 5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속 건물까지 포함하면은 면적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집을 앞에서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남서향이니까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돌아서 집을 왼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뭐 집도 크지만 와, 땅 공간을 보십시오. 마당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집은 목조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은 2008년으로 연식이 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외부 마감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치 외부 마감재를 새로 다시 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한 것 같단 말이죠. 현재는 외부 마감이 세라믹 판넬 같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외부 리모델링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 사진입니다. 거의 13년 전인데 예전에는 마당의 잔디가 훨씬 더 좋았네요. 이 안에 집을 보시면은 딱 봐도 지금과 모습이 좀 다르죠. 여기에 베란다도 없고 여기 외부 마감재를 보시면은 시멘트 사이딩인 것 같아요. 이 집을 현재 소유자가 202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2020년도에 이 집을 구입한 후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집을 산 다음에 1년이 지난 2021년 사진입니다. 아직 외부가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고 여기 이제 담벼락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자재를 갖다 놓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2024년 7월 작년 여름 사진인데 이렇게 담벼락이 세워져 있고요. 집을 보시면 집이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죠. 베란다도 생겼고 외부 마감재도 이렇게
시멘트 사이딩에서 세라믹 판넬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니까 지붕 마감재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었는데 현재는 기와처럼 겹치는 강판 지붕처럼 보여요. 사진상에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2020년에 집은 5억에 샀고 이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썼을 겁니다. 집의 전면을 봤을 때는 현관 앞으로 현무암 판석을 깔아서 공구리를 쳐버렸고요. 집의 왼편을 보면은 여기 베란다를 설치하면서 그 앞으로는 목재 데크를 깔았습니다. 데크도 넓어요. 현재 데크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새로 시공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쪽으로 가보면은 집의 오른쪽에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집의 뒤쪽으로도 이렇게 차양 공간이 널찍하게 있고요. 깔끔합니다. 물건도 별로 없죠. 그리고 집 왼편으로 이렇게 부속 건물도 하나 지어놨는데 이 내부를 보면은 그냥 새 겁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층인데 1층이 41평이에요. 현관 들어가자마자 방이 있고 복도로 더 들어가면 방이 2개 더 있네요. 1층에 방이 3개입니다. 화장실 2개 있고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창고 있고 요 왼편으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지금 요 니은 공간이 이 베란다 공간인 것 같고요. 요 뒷공간, 아까 집 뒤에 공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창고 공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새로 지은 부속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는 작은 거실이 있고,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방이 총 5개. 와, 방이 진짜 많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지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나름 유명한 유튜버다 보니까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통씩 메일을 보내세요. 저한테 다양한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시골 생활을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냥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이런 문의도 있습니다. 시초님, 제가 어떤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컨설팅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컨설팅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초님, 컨설팅료를 좀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이제 컨설팅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 하고 있는 일에다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바쁘거든요. 그 이상을 제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메일로 제 의견을 전달은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냥 그건 무료입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고 막 도움이 되셨다. 그럼 영상 밑에 슈퍼땡스 뭐 이런 거 쏘시는 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분석하면서 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답은 아니에요. 다만 저의 의견, 제가 물건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옆에 농취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이렇게 있는데 뭐 요거 보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건이 마음에 들고 시골에 가겠다 하면은 농취증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농취증 받는 거 뭐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무슨 뭐 사람 뭐 서울대 붙는 거 시험 보는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토지 건물 일괄로 매각이 되고 있고 땅이 거의 500평. 건물은 거의 100평. 요거는 이제 뭐 부속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감정가가 5억 5천이었는데 현재 반가 경매로 2억 7천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소유주가 2020년도에 이 집을 5억에 샀고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했죠.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가 경매 물건이 제일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경매 물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여기 보시면은 주민등록자가 누구냐면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현재 이 집에 전입이 되어 있다. 집주인이 전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임차인이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된 권리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 2020년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자, 채권 최고액이 3억 9천만 원, 뭐 대략 3억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예요. 경매에서는 이런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시키고 낙찰자에게 이러한 부담이 인수되지 않게 경매법원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낙찰자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최선순위 설정보다 나중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매 물건을 보면은 뭐 간단한 거예요. 근저당, 가압류, 가압류 요건 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낙찰자에게 요거는 인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경매 물건은 임차인의 권리 문제도 그렇고 등기상의 권리 문제도 그렇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는 보통 깨끗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해결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입니다. 여러분 경매 물건은 잘 보시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농취증 필요하다고 돼 있죠. 뭐 이거 농취증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법원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토지에 대해서 전용 허가, 이 농지에 대한 전용 허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땅을 봤지만 이 땅, 여기 집이 앉아있는 땅은 이미 대지입니다. 이미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서 대지로 지목 변경까지 된 거예요. 반면에 여기 왼쪽에 있는 땅이 지금 지목이 전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 토지에 대한 전용 허가가 있었다고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허가일이 2002년 무려 23년 전입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이 농업용 축사 및 농업용 창고 부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냥 이렇게 마당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마당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과 진짜 이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집 앞에 있는 강입니다. 얘가 홍천강이에요. 홍천강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강이죠. 특히 제가 보니까 그 캠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이 또 여기 홍천강변 캠핑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홍천강이 홍천의 동부에서부터 홍천의 서부까지 구비구비 홍천을 거의 관통하는 그런 어마한 규모의 강인데 이 홍천강 여기 개아리는 거의 하류입니다. 이제 청평과 이어지는 홍천강이 하류인데 홍천강이 뭐 여름에 비가 오면은 가끔 범람이 되는 그런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상류냐 중류냐 하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2024년 7월 작년 7월 여름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강에 여기 풀들이 좀 많이 떠내려온 것을 요거 뭐 자풀 같은 거 마른 것들 떠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이 많이 찰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여름에 일시적으로 비가 와서 물이 여기 도로에 찰랑찰랑 차는 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절대 싫어. 나는 우리 집 앞에 물이 차는 모습을 그런 위험 감수를 하고 싶지 않아.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강의 어떤 범람,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살짝 침수될 가능성,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